이건 폭발물인가요? 테러리스트 아니죠? 미국 기숙사 감독관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지 엄마가 보내준 평범한 어떤 물건을 보고 감독관이 한 말 때문에 이 한국 학생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그 감독관은 자신의 방에 똑같은 제품을 사다 놓고 학교 전체에 한국 물건이 최고라며 말하고 다니며 한국 물건 애호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을 떠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땅에서 떠오를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무척 긴장됐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친구들과 놀던 동네 놀이터, 그리고 우리 집 따뜻한 온돌방이 떠올랐죠. 미국에서도 이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희망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기숙학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우리 동네 아파트보다 3배는 컸고 캠퍼스는 축구장만한 푸른 잔디와 100년은 넘어 보이는 오크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공기에선 소나무 향이 났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며 학교 정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마치 초등학교 입학 첫날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설렘과 호기심도 느껴졌었죠. 다음 날 아침에 처음 식당에 갔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김치를 먹는 것에 익숙했는데 여기선 차가운 시금치 샐러드, 노란 버터를 듬뿍 바른 토스트, 그리고 우유에 띄운 동그란 시리얼만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긴 테이블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앉았어요. 하얀 접시 위에 놓인 낯선 음식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침부터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지? 따뜻한 국은 없나? 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영어로 제잘대며 웃고 있었지만 마치 드라마 속 외국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외롭고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며 어울리려 했지만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존 교수님이 역사 강의에서 질문하셨을 때 답을 알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내 영어 발음이 이상해서 다들 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매일 강의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필기만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는 다른 친구들처럼 되길 바랐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빨리 영어를 배워서 내 생각도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교정 벤치에 둘러앉아 수다 떠는 학생들을 지나쳤어요.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마치 유리창 너머로 파티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지나는 나무와 건물마다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엄마가 아플 때 이마에 손을 얹어주시던 따스함, 아빠의 든든한 어깨,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에서 나는 김치 냄새와 명절에 먹던 송편의 쫄깃한 맛까지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2층 기숙사 창가에 앉아 캠퍼스 너머로 보이는 낯선 미국 동네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몸을 떨게 했고 한국에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언니와 귤 먹던 따뜻한 밤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며 울컥했어요. 한국 너무 보고 싶어요. 집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있고 싶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흘린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용감하다는 걸 떠올렸어요. 새로운 경험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온 거니까요. 내일부터는 식당에서 옆자리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고 영어 단어장을 더 열심히 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국 전날 엄마가 말씀하신 것도 생각났어요. 우리 딸 어디 있든 엄마 아빠 사랑은 항상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이 외로운 밤의 별빛처럼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결심을 적었어요. 두려움에 숨지 않고 미국 생활의 모든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 왔고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겨울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기숙사 방 창문으로 바깥을 보니 나무 가지마다 하얀 서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운동장은 눈으로 살짝 덮여 있었어요. 마치 동화책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짜준 두꺼운 울 스웨터와 목도리를 두르고도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얼어버릴 것 같았어요. 캠퍼스 콘크리트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시려서 한국 집이 간절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바닥에 빙 둘러앉아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던 순간이 그리웠어요. 여기 미국에서는 양말을 3겹이나 신고 부츠까지 신었는데도 땅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역사 수업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마치 용처럼 보였고 볼이 얼어붙은 듯 아파서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기숙사는 더 추웠습니다. 잠옷 위에 트레이닝복을 껴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의 균열을 바라보면서 추위가 이불 틈새로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담요 3장을 덮어봤지만 너무 추워서 마치 작은 얼음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전기장판 위에 푹신한 이불과 겨울밤. 온 가족이 모여 귤 까먹던 아늑한 시간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국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아빠가 좋아하시던 매콤한 총각김치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가 금세 코끝이 찡해졌어요. 교실에서 보니 미국 친구들도 추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춥다고 계속 말만 하면서도 실내에서도 티셔츠 하나만 입거나 발목이 보이는 짧은 양말만 신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알던 추위 대처법을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해주시던 조언이 떠올랐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손목과 발목, 목을 따뜻하게 감싸는 게 중요해. 그리고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몸도 따뜻해진단다. 이런 한국식 지혜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주 중 가장 추웠던 수요일 오후 공용 휴게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셋과 함께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모두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도 손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보물처럼 간직하던 유자차 티백을 꺼냈어요. 추석 전에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신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휴게실 전기포트로 뜨거운 물을 끓여 컵에 담고 옆자리에 앉은 금발머리 친구 에이미에게 건넸어요. 이 차는 한국에서 겨울에 감기 예방으로 마시는 유자차야. 가장 추운 날에도 몸을 따뜻하게 해줘. 라고 살짝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놀라움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건 정말 달콤하면서도 상큼해. 레몬티랑은 완전히 달라.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유자차 한 잔이 우정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날 더 큰 한국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제 방에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손바닥만한 미니 전기 난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미국은 정말 춥다더라.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이라도 녹이렴. 이라는 쪽지와 함께요. 휴게실에서 조심스럽게 플러그를 꽂자 금세 빨간 불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과제를 하던 친구들이 모두 신기한 듯 제 책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따뜻하지? 이건 어디서 산 거야? 물리학을 좋아하는 친구 찰스가 궁금해했어요.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이런 미니 난로가 있고 특히 학생들은 공부할 때 책상 밑에 두고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는 감탄하며 미국 집들은 히터가 있어도 너무 크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자주 못 틀어. 이런 작은 난로 아이디어는 정말 똑똑한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고 한국의 포근한 설날 분위기가 그립긴 했지만 점점 제 뿌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커졌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가진 지혜와 생활 방식이 이곳 미국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외롭게 느껴졌던 매서운 추위가 이제는 오히려 제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한국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이웃끼리 팥죽을 나눠 먹으며 추운 날에도 서로를 챙기는 정의 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느새 매서운 보스턴의 겨울바람도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한국인의 끈기로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요. 어느 12월 아침 영어 수업 노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기숙사 방문을 누군가 똑똑 두드렸어요. 살짝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는 평소 저를 이방인처럼 대하셨던 기숙사 감독관 존 선생님이 커다란 짙은 갈색 캐리어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설마 한국에서 온 거야?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민 학생, 한국에서 특별 배송으로 이 캐리어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물건은 아니겠지요? 존 선생님은 약간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곤 캐리어를 주고 가셨어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에 목까지 말랐어요. 이게 뭐지? 누가 보냈을까? 맨 위에는 하늘색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더니 엄마의 특유의 꼬불꼬불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수민아, 매사추세츠가 정말 춥다는 뉴스를 봤단다.
외롭고 춥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 엄마의 사랑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내. 이걸 보면서 집의 따뜻함을 기억하길 바래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눈을 깜빡였어요. 방은 여전히 추웠지만 가슴속에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더 열자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우리 가족 사진이 프린트된 보자기로 싼 보드라운 전기장판이었습니다. 만져보니 엄마가 밤마다 제 이불을 정리해주시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옆에는 찹쌀떡과 인절미가 담긴 투명한 진공팩들, 파래김 3봉지, 그리고 추운 날 먹기 좋은 육개장 라면과 미역국 스프 봉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제가 고등학교 시험 기간마다 엄마가 타주시던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한 박스였습니다. 시험 전날 밤이면 우리 딸, 이거 마시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 하시며 내밀던 그 커피가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이 보물 같은 선물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특히 옆방에 사는 룸메이트 에이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에이미, 잠깐 내 방에 와봐 대박이야. 금발 머리를 한 에이미가 달려와서 형형색색의 한국 물건들을 보더니 입을 동그랗게 벌렸습니다. 와우 수민, 이게 다 뭐야? 너무 예쁘고 신기해 보여. 그녀가 감탄했어요. 한국 문화의 일부를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에이미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장판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겨울의 필수품이야. 이걸 침대에 깔고 자면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져. 그냥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떡을 꺼내서 보여주며 이건 우리의 전통 간식인데 찹쌀로 만들어서 쫄깃하고 달콤해. 내일 아침에 같이 먹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수업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캐리어에서 나온 보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떡 봉지를 열자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고 긴 봉지에서는 바다 내음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봉을 뜯어 뜨거운 물에 탔더니 그 익숙한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마치 우리 집 주방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엄마의 사랑은 이 모든 작은 물건들 속에 담겨 제 곁에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전기장판을 깔고 누워 모카골드 커피를 마시며 행복과 위로가 넘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기숙사 친구들을 모아서 한국 떡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이제 매서운 보스턴의 겨울도 한국의 따스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특별한 선물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제 옆방 룸메이트인 금발 머리 에이미와 물리학을 좋아하는 찰스를 제 기숙사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들어오자마자 보자기로 쌓인 선물들과 알록달록한 종이 포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먼저 전기장판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전기장판이라는 거야. 바닥에 깔고 앉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밤에 이걸 침대에 깔고 자. 마치 엄마가 밤새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해져. 전기장판에 스위치를 켜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에이미가 손을 대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천국 같은데? 우리 기숙사 히터는 소리만 크고 전혀 따뜻하지 않은데 이건 정말 포근해. 저는 뿌듯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지혜가 담긴 겨울 필수품이니까요. 다음으로 투명한 진공 포장된 떡과 긴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떡이라고 해. 찹쌀로 만든 간식인데 쫄깃쫄깃하고 달콤해. 그리고 이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건 김이라고 하는 해조류야.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꼭 싸가던 반찬이었어. 봉지를 뜯어 각각 한 조각씩 건넸습니다. 항상 새로운 음식에 호기심 많은 찰스가 먼저 맛보려고 했어요. 나 외국 음식 다 좋아하는데 이건 처음 봐. 어떻게 먹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자 찰스는 조심스럽게 인절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이게 뭐야? 찹쌀떡이 정말 쫄깃하고 고소한데? 미국 마시멜로랑은 완전히 다른 식감이네. 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 다음은 맥심 모카골드 커피 한 박스였습니다. 제 방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3개의 머그컵에 커피 믹스를 풀어 저었어요. 이건 한국의 믹스 커피라는 거야. 인스턴트 커피, 설탕, 프림이 모두 한 봉지에 들어있어.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중간고사 공부할 때 엄마가 자정까지 깨어있으면 특별히 타주시던 거야. 에이미에게 따뜻한 컵을 건넸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민, 이거 정말 맛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스타벅스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야. 마치 내 가슴속까지 안아주는 것 같아. 찰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이 커피는 정말 특별해. 우리가 마시는 블랙커피와는 완전히 달라.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전기장판 위에 세 명이 나란히 앉아있자 방 안의 온도가 실제로 올라간 것 같았어요. 물론 히터의 온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선물에 담긴 정성에 감동받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어? 그 전기장판은 화재 위험은 없어? 이 커피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마셔? 저는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대답했어요. 설날에 떡국을 먹는 전통부터 김장 문화, 심지어 한국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컵라면과 함께 먹는 간식들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 아늑해졌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낯설게 보였던 한국 물건들이 사실은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 담긴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가 김을 한 장 더 먹으며 물었어요. 이런 간식은 어디서 살 수 있어? 나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 작은 방이 한국 문화의 대사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선물들의 마법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 명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밤 10시가 넘도록 전기장판 위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김과 떡을 나눠 먹었어요. 찰스는 심지어 자기 방에서 기타를 가져와 미국 포크송을 들려주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리랑을 불러봤습니다. 그 순간 문화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 사감의 소등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내일도 한국 한식 더 먹자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행복감에 가득 차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의 따뜻한 마법을 경험했고 그것이 너무 좋았는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다음 주 국제문화의 날에 김밥을 만들어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보스턴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추위가 이제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의 정이 우리 사이에 따스하게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선물들을 친구들과 나눈 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기숙사 친구들이 하루가 다르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월 중순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오후 도서관에서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을 때 찰스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수민, 어제 그 맥심 커피 완전 대박이었어. 그가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생각났어. 그 커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줄래? 찰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친구들이 제 문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맥심 모카골드라는 믹스커피가 정말 특별해.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 준비로 지치거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마다 이걸 타주셨어.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적절해서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찰스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에이미와 메간, 그리고 농구부 친구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푹 빠진 친구들의 눈빛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용기를 얻은 저는 다음날 더 큰 도전을 했습니다. 역사 수업의 하퍼 교수님께 문화교류의 날에 한국 간식을 가져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하셨고 저는 밤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인절미와 쑥떡을 조각으로 잘라 예쁜 도시락통에 담고 팔에 김은 작은 봉지에 소분했어요. 심지어 엄마의 레시피로 당면도 살짝 볶아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손수 준비한 간식 바구니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와 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빨간 머리 메간이 떡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인절미라고 하는 떡이에요. 찹쌀가루로 만들어서 쫄깃하고 달콤한데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전통 음식이랍니다. 친구들이 모두 한 입씩 베어 물자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찰스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전에 없던 식감인데? 달콤하면서도 고소해.
하퍼 선생님까지 인절미를 맛보시고는 이런 풍미는 처음이네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평범했던 역사 수업이 순식간에 한국 문화축제로 바뀌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저녁 기숙사에서 우리가 새로 만든 맥심 커피클럽의 첫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전기장판을 깔아둔 제 방에 친구들이 모였고 저는 엄마가 보내준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강원도 할머니 댁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건 명동의 거리 음식,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이 한복 입고 찍은 설날 사진이야. 친구들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사진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이 무척 추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추위 속에서도 항상 따뜻함을 찾는 법을 알고 있어요. 온돌방에 모여 편안하게 앉아 떡국을 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챙기는 정이라는 특별한 마음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작은 행동, 따뜻한 밥 한 그릇, 전기장판의 온기, 믹스커피 한 잔에도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눈빛이 점차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평소 조용한 에이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한국이 그냥 케이팝이나 나오는 멀고 이상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수민이가 보여준 사진들과 이야기를 들으니 따뜻한 정과 가족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 느껴져.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심지어 처음에 제 음식을 의심스러워하던 기숙사 사감 존 선생님마저 우리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데 한국의 이런 공동체 의식과 서로 돌보는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시간의 모임이 끝날 무렵 제 친구들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르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문화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인간미를 발견했어요. 제가 어릴 적 추억하던 소소한 기억들이 이렇게 문화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문화를 나누는 것이 단지 향수병을 달래는 방법이 아니라 새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다 같이 명절 게임도 해보자. 라고 약속하며 모임을 마쳤습니다. 친구들은 신나서 환호했고 찰스는 벌써 김밥 재료 리스트를 적고 있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보스턴의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맥심 커피 클럽에서 우리는 작은 한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른 겨울의 주말, 난방이 잘 되는 기숙사 휴게실에 저는 친구들과 둘러앉았어요.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음 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 2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금요일 저녁, 이제는 공식적인 모임이 된 맥심 커피 클럽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 사진들과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손에 땀이 났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문득 첫 주에 혼자 울면서 커피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집 부엌이 너무 그리웠지만 이제는 이 맥심 모카골드 한 잔이 한국과 매사추세츠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진한 커피 향기가 휴게실을 가득 채우자 친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리학을 좋아하는 찰스가 첫 모금을 마시고 감탄했어요. 이 커피는 정말 마법 같아. 마실 때마다 마치 내가 한국의 어떤 가정집 부엌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을 때 문이 열리더니 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평소에는 엄격하신 분인데 오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민아, 네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와 나눠준 선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어.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배려와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으로 다가오는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항상 제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받다니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영상통화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엄마였습니다.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누르자 엄마의 밝은 미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니? 거기 친구들도 다 같이 있구나. 엄마가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친구들은 비록 한국어를 몰라도 화면 속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저는 간단히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영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민이가 한국 문화를 친구들과 나누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항상 우리 아이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랐어요. 엄마의 따뜻한 말씀이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금발의 에이미가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민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네가 보여준 한국 물건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국적인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몇 주간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 특히 가족 간의 사랑과 따뜻함이 모든 작은 것에 담겨 있다는 게 느껴져. 스포츠를 좋아하는 메간도 덧붙였어요. 맞아, 이제 보니 세계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에는 특별한 정이 담겨 있어. 수민이 가족 사진 보면서 느꼈어. 저는 친구들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도 집안은 항상 따뜻해요. 온돌바닥에 모여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먹으면서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죠. 추위는 오히려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구실이 돼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방학 때 뭐 해?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게임을 해? 밤이 깊어가며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떡볶이와 김밥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의 명절과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 거리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캠퍼스를 걸어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도 춥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한국의 정이 만든 보이지 않는 다리가 고향과 이곳을 이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방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우정 속에 한국의 따뜻함을 심어주고 싶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향 생각으로 울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낯선 곳에 가면 모든 게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민이처럼 자신의 문화를 나눌 용기를 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맥심 커피 한 잔, 전기장판의 따뜻함, 쫄깃한 떡 한 조각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르지만 따뜻함과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나눠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